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헬로 자바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는요, 여러분들과 자바 메소드에 대해서 학습을 할 텐데요. 자, 우선 그 목차를 살펴보시면 메소드의 정의와 사용법, 펜이 지정이 안 됐네요. 자, 자바의 메소드의 정의와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의 종류, 그리고 결과형 반환값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 학습하시는 자바 메소드는 메소드 전체가 아니고요. 실제 메소드는 자바 클래스 파트에서, 그러니까 파트 2에서 실제로 다루시게 될 거고, 메소드가 뭔지 정도만, 무엇인지 정도만 기억하고 지나가는 라운드로 이제 학습을 하겠습니다. 우선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영역을 묶어두고 그 묶음에 특별한 이름을 부여한 후에 걔를 호출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메소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예시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우선 라운드를 만들고요. 우선 첫 번째 메소드에 대해서 간단히 예시를 만들어 보면, 자, 제가 지금 클래스 하나 내부에 void main이라고 하는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메소드를 미리 선언을 해두고 사용을 하는데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void main이라는 말 뒤에 메소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main이라는 것도 메소드의 한 종류다. 내가 자주 쓰는 것을 여기에 묶어두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문으로 앞서 배운 제어문 중에서 포문을 통해서 별을 5개 찍는 예시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별을 출력하는 이러한 구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또 뭔가를 프로그래밍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별을 5개 찍고 싶어요. 그러면 또다시 동일한 코드를 여기에 기재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식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러한 영역을 덩어리째 묶어서 빼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이름을 하나 부여를 하는 겁니다. 부여를 해두고는 내가 필요한 시점에 저러한 이름을 불러서 그냥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요 AAA라는 이름이 할당되어 있는 요 영역, 이 포라는 요 영역이 바로 이제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영역이 되는 거고, 그 영역을 이름에 의해서 호출을 한다, 불러서 쓴다 라는 방식이 바로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아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메소드를 어떻게 정의해서 선언을 하는가, 선언을 해놓고 이 내부에서는 어떻게 불러서 사용을 하는가 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학습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우선 메소드를 선언하는 방식에서는 기억하셔야 될 게 형식인데요. 형식의 첫 번째가 접근 제한자입니다. 이 접근 제한자는 일단 클래스를 학습하셔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해당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을 때 접근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거고요. 이 접근 제한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private, 두 번째가 protected, 세 번째가 package, 네 번째가 public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내용은 아실 필요 없고요. 접근 제한자라는 게 있어야 한다라는 게 우선적으로 이제 그 내용이고, 아래쪽에 임시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public이라는 것만 일단 사용을 하실 겁니다. 자, 이 퍼블릭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든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퍼블릭, 우리 많이 써보셨죠?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할 때 퍼블릭을 사용했었던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정 예약어가 올 수 있는데요. 지정 예약어는 하나만 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지정 예약어의 종류로는 뭐 파이널이라든지 스태틱이라든지 아니면 싱크로나이즈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예약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일단 뭐 이 지정 이하고도 클래스 파트 때 다시 학습할 거니까 우선적으로는 스태틱이라는 것을 그냥 외워서 쓰는 걸로 하지요. 그래서 void main하고 동일하게 public static이라는 것이 항상 앞에 붙는다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결과형 리턴 값을 기재하게 됩니다. 결과형 리턴 값은 이번 라운드에서 학습을 하시게 될 테니까 이 결과형 리턴 값은 내용부를 다 실행하고 나서 되돌려주는 값, 그 리턴 시키는 값이 바로 결과적으로 되돌려주는 값이라고 해서 결과형 리턴 값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이 이제 실제 메소드명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정하는 사용자 정의 명칭이 되는데요. 방금 전에 제가 예제에서 보여드렸을 때 AAA라는 것이 바로 메소드명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는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 예외 처리와 관련된 것들도 후반 이제 끝부분에 기재할 수 있는데요. 이 예외 처리도 역시 클래스 파트 때 학습을 하고 이제 같이 사용해 볼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한번 써봤었죠. 언제 써봤었냐면 자바의 if 출력을 학습하실 때 throws IO exception, IO와 관련된 예외는 통과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외 관련 처리를 메소드 뒤에 기재해 본 적이 있습니다. void main 뒤에 했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부분들이 형식으로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용부를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만들어 놓고 이 형식에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public static 적고 결과형 리턴 값. 결과형 리턴 값은 일단은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void를 먼저 사용할 건데요. void 적고 메소드 명을 적는 형태로 방금 전 예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예시에 형식에 맞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 public, 그 다음에 static, 그 다음 void를 먼저 적겠다고 했었고요. 전부 다 소문자입니다. 하고 제가 임의로 정한 이름 AAA라는 거 적고 뒤에 여기에 매개 변수들을 적어야 되는데 매개 변수는 일단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을 5개 출력하는 거 옆으로 쭉 나열해서 출력하도록 할까요? 해서 별을 5개 출력할 수 있도록 형태를 작성해 두었네요. 그러면 이렇게 작성된 것을 실제 void main이 우리 프로그램 시작이자 종료잖아요. 작성된 것을 void main에서 호출을 할 때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 먼저 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괄호 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름으로 불러서 쓸 거고요. 얘를 호출하게 되면 그 내용부에 기재되어 있는 이제 이 영역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별을 5개 먼저 찍어주세요. 이름을 스타라고 할까요? 스타 프린트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스타 프린트라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밑에는 뭐 여러분들이 하시던 원래 작업 워크 줄 개행시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스타 프린트라고 해서 또 출력을 하고요. other work 하고 또 필요하면 스타 프린트라고 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 for 루프를 이제 반복문이죠, 포문을 매번 요 위치에 적는 것보다는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어떤 그 그룹으로 만들어 두고 그 그룹의 이름을 호출함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 이게 바로 메소드라는 부분입니다. 자, 실행시켜 볼까요? 자, 실행을 시켜 보시면 별 5개 찍혔고 워크, 이거는 여기에 있는 워크고요. 그 다음에 또 별 5개 찍고 other work 했고 그 다음 다시 또 별 5개 찍고요. 자, 이러한 식으로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엮어서 쓸 수 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메소드라는 것을 처리할 수가 있겠네요. 우선 기억할 거는 public static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결과형 리턴 값은 잠시 후에 배울 거니까 그때 학습하도록 하고요. 일단 리턴 시킬 게 없다라는 의미로 voi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소드 명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는 이름. 뭐 우리 사용자 정의 명칭 아시죠? 띄워쓰기 안 되고 뭐 특수문자 안 되고 등등등 해서 메소드 명 적고 지금은 매개 변수들 사이에 아무것도 안 적었으니까 그냥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예외 처리할 거 없었으니까 예외 처리였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void일 경우에는 사실 마지막에 뭐를 기재하셨어야 되냐면 아무것도 더 이상
그 되돌려줄 값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return이라는 것을 그냥 기재하시면 됩니다. return이라고 해서 뭔가 되돌려줄 값이 없다라고 하면 원래 되돌려줄 값이 있을 때는 여기에 뭐 10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값을 되돌려주는데 되돌려줄 값이 없을 때는 return만 기재하는 겁니다. return은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는 제가 이 return이라는 처리를 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void일 경우에는 return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형태에 따라서 여기 점점점 부분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제가 뭐 여기 내용부에 여러 가지 더 등등등 적을 수 있다라는 거 해놓고 이제 요 부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별 의미 없는 겁니다.